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요동친 지난주 ETF 시장에선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메디케어 비만 치료제 지원안을 철회했습니다.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 초고율 관세로 인해 다시 인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4년 구글은 검색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며 AI 개요 기능을 대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중소 웹사이트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암호화 해제를 요구하면서 관련 소송의 존재 자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조사권 재판소는 공개 재판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S&P 500은 0.23%, 다우 지수는 0.9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했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무역 전쟁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관세 90일 유예설을 가짜 뉴스라며 즉각 부인했고 이에 시장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흐름이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가 주요 인사들도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은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 핵겨울로 향하고 있다고 했고 제이미 다이먼은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전 구간에서 10bp 이상 급등하며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10년물은 4.2%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연준은 현재로선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장중 60을 넘겼다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공포가 높은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최근 일주일간 미국 매크로 자산 전반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22% 늘리며 지난 10년 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본격적인 투매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요동친 지난주 ETF 시장에선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SOXL, TQQQ, SQQQ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들이 상위 거래량을 차지했고 특히 SOXL은 5일간 46%나 하락했음에도 무려 17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변동성을 단기 기회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진입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전체 ETF 시장 자산 중 이들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거래량 기준으로는 하루 시장의 17%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상품은 변동성에 기반한 구조로 시장이 흔들릴수록 존재감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시장 혼란기일수록 레버리지 ETF의 매수 매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퍼싱스페어의 빌 에크먼은 경제적 핵겨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90일 관세 유예와 국제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장기적 경제 동맹 역할을 경고했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현 정책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 드러켄밀러, 하워드 막스, 댄 루브 등도 관세가 10%를 넘는 것에 반대하며 드물게 공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을 동반한 치료라고 정책을 옹호했지만 지난 3일간 미 증시는
1987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를 비판하며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하고 백악관 경제참모인 피터 나바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간단한 과반 투표로 관세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여전히 관세가 제조업 회복과 재정 적자 해결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메디케어 비만 치료제 지원안을 철회했습니다. 이 제안은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나 노보 노디스크의 외고비 같은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 가입 노인층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메디케어가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의 약물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재해석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셈입니다. 일라이 릴리 주가는 이 소식에 월요일 한때 8.3%까지 급락했으며 S&P 500 대비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향후 의회가 일부 지원 확대를 포함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릴리는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여전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다시 인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시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초고율 관세 이로 인해 애플 주가는 최근 3일간 무려 20%나 하락했습니다. 2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에 애플은 인도에서 조립된 아이폰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도산 아이폰에는 26%의 관세만 붙지만 중국산은 54% 이상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애플은 인도에서 약 2,500만 대의 아이폰을 생산할 계획인데 그중 절반인 약 1,250만 대가 미국 시장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수요의 약 절반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 수단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은 인건비 문제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애플은 이미 AI 서버 및 고급 칩 등은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이폰처럼 대량 조립이 필요한 제품은 여전히 아시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구글은 검색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며 AI 개요 기능을 대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 질문에 대한 요약된 답변을 페이지 상단에 표시해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중소 웹사이트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DIY 블로거 모건 맥브라이드는 구글 광고에 출연한 지 한 달 만에 검색 유입이 70% 이상 줄었고 수익도 수만 달러 증발했습니다. 트래픽 급감은 여행, 요리,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트래픽 감소가 AI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많은 창작자들은 AI 답변이 정확하지 않거나 출처 표기도 없어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요약에 사용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중소 콘텐츠 제작자의 것이지만 정작 이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광고 수익만 잃고 있습니다. 일부는 웹사이트 운영을 접거나 유튜브로 채널을 전환했고 구글과 협상하기 위해 단체 교섭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콘텐츠 제작자와의 상생이 흔들리는 지금 구글의 검색 혁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암호화 해제를 요구하면서 관련 소송의 존재 자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조사권 한 재판소는 공개 재판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영국 내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위한 암호화 우회 요청이 애플에 전달되며 시작됐습니다. 애플은 이 요청에 반대하며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영국에서 제거했고 백도어를 만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테러 및 아동 성범죄 대응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완전 비공개 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사와 인권단체들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일부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개인정보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 그리고 정부 권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여파로 10조 달러 가까운 시가총액 손실을 입으며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개입을 기대했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2.8%로 연준의 목표치를 여전히 웃돌고 있고 관세로 인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준의 마이클 게이펜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연준은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물론 2020년 팬데믹 당시처럼 금융 시스템에 기능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채 시장 등 주요 부문이 아직 안정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연준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도 관세의 영향은 성장보다는 물가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고 파월 의장 역시 최근 경제는 아직 괜찮다고 언급하며 시장 혼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보다는 유동성 공급 같은 도구를 활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결국 이번 위기의 해결 열쇠는 연준이 아닌 백악관, 즉 트럼프 행정부가 쥐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